착한 이재명이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 뭐 재판 또 받게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으실 텐데 저희가 차차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갈 기자. 일단 검찰이 어제 이 대표에게 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을 여러 차례 다닐 수 있다. 저희가 강영훈 기자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당무, 의정 활동에 좀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개수로만 따져보자면요. 총 7개의 사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 출석 부담은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매주 화, 금 이렇게 출석을 하고요. 또 위증교사도 월 1회 재판이 진행되고 게다가 대북 송금 재판까지 열리게 되면 이 서울과 수원을 다니면서 한 주에 3번 또는 4번 법원을 찾아야 할 수 네. 있습니다. 자, 강전혜 변호사님. 네. 자, 보면은 일주일에 4번이나 여의도에서 서울, 수원 양쪽 법원 뭐 다녀야 되는데, 자,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통의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건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 이런 연속성을 위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저께 새로운 사건으로 또 이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4번 정도 재판을 하게 되면,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선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지원 유세를 가는 과정에서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지호 대변인님. 자, 가장 걱정되는 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려도 많을 테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소환, 그다음에 기소가 있었고요. 지난 2년 동안 계속 그러한 폭정의 연장선으로 이번에도 또 정치검찰이 기소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무 관련해서 정말 힘든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사실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100여 명 가까운 일개 지청에 가까운 검사들이 투입되고 몇백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이 투입돼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억지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원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폭정에 대해 정권 심판을 한 결과가 총선 대패인데, 총선 대패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최혜병 특검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슈 돌리기로 억지 기소를 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면은 김지호 대변인. 일단은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나온 지 닷새 만에 이번 기소가 이뤄졌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검찰의 의도를 갖고 했다고 지금 보는 시각이신 건가요, 지금 계속? 아니, 저는 당시에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하고도 근무 기간이 겹치는데, 네.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지이기 때문에 남북 평화 교류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은 뭔가 좀 거기에 수백만의 경기도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활의 불편함, 그다음에 불안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보수당이지만 방북을 하셨고 남북 교류 협력 싸움을 원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했는데 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뭐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대북으로 송금했는지 저희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쌍방울은 사실 어떤 경기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이화영 부지사한테 쌍방울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경기도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왜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송금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돈을 주는 그 자체가 현금을 주면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유엔 제재로 금지되어 있는 곳인데 왜 경기도가 돈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대신해서 쌍방울에 송금하겠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도 뭐 쌍방울과 관련이 없다고 지금 보는 시각이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임원으로 경기도 오기 전에 근무를 하셨고 개인적인 어떤 금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할 때는
쌍방울 회장이 저희 경기도청에 방문한 적도 없고 사실 경기도는 그런 기업인들과 협약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람 홍보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김성태 회장은 제가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100억을 줬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믿기지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많은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재판 판결과 많은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하나씩 뜯어보시자면 어떻게 좀 반박하시겠습니까? 지금 김주호 부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왜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이번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에 대한 사례금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이 판결문에 적어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300페이지 정도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한 104번 정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이화영 평화부지사라는 직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서 있을 때 정무라인으로서 있었던 직인 것이고 평화부지사로서 2018년 8월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행 단원으로 일단 이재명 당시 그 도지사가 같이 가고 싶었는데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가게 되었고 당시 이제 언론에서 그렇다면은 다음번 대권 주자로서 박원순이 굉장히 거론이 되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평화부지사로서 본인이 정무라인에 들어갔는데 네.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방북 요청을 북한으로 한 4차례 정도 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대북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된 부분으로 지금 법원에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김주호 부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에서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를 했는가 부분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9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사건이 다루어졌었는데요. 당시에는 검찰에서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이 한 17차례 정도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는 보고를 받았다까지는 아니지만 이화영을 통해서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와 한 2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통화했다. 것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검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확실해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예.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만약에입니다만 장가희 기자 일단 이 대표가 여러 재판이 있다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집행유예든 벌금이든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향후 뭐 선거에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더더욱 반발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북 송금 의혹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대권 가도의 새 위협 요소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이 추가 기소를 정치 기소로 규정하고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에 이성윤 의원 등이 이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거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쌍방울 측을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소를 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말 같지 가십시다. 않은데. 네. 그 당원 예. 자, 민주당이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 일단 된 걸로 보이고요. 김주호 부대변인 일단은 보면 수원지검 검사들 향해서 탄핵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맞불 전략을 내놓은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재판 어떤 전국에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 의도신가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지금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어떤 진술 번복을 할 때 김성태와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그 모 검사 이렇게 모여갖고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고 거기에 뭐 연어, 술도 제공됐다 검찰청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쌍방울 관계자도 그런 한 증언을 지금 언론을 통해 하고 계시고 또 검사들이 뭐 중간에 회의를 했다 이거를 좀 예, 그리고 반박하시는 거죠? 증언을 바꾼 모 증인의 경우는 따님이 오피스텔을 쌍방울로 제공받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이러한 억지 기소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국가 공무원, 검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돼야 되고 떳떳하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마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다면 어떤 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결백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개입된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강전애 부위원장님, 네. 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두고 법원에서는 어떤 중형의 선고 이유 하나로 좀 짚은 것 같다는 저거 내용을 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이런 맞불 전략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뭐 술자리 회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합리적인 변명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한 달 정도 앞둔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뭐 갑자기 술자리 회유, 뭐 연어를 먹었다, 그리고 뭐 검찰청 안에 어떠한 뭐 거울이 있다라든지 뭐 카메라가 있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길게 끌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이미 영장실질 심사를 할 때도 대북송금 의혹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이제 막판에 이야기했었던 이 비합리적인 변명들, 교도관 수십 명과 제 생각에는 검찰청의 그 창고라는 곳 예. 이런 것들도 아마 뭐 현장 검증을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소심을 길게 끌 것으로 보이는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형태로 변호인 측에서 이제 그 변론 방식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기를 네. 넘어서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로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 뭐 개인적인 비리라고 보면 개인적인 비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국회니까 법안을 발의해서 특검을 하자 아니면은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을 압박하겠다.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법 절차에 대한 방해도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108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거부를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2요구권이 여러 차례 행사가 되어서 국민들께서도 좀 피로감을 갖고 계신 것이 네, 사실이어서 거부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이 이유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 기자, 민주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었는데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이할 만한 좀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헌 80조 조항 삭제에 대해서요. 이 고민정 최고위원 등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또 함께 의견을 낸 인물들은 좀 소수에 그쳤고요. 또 당권, 대권 분리 예외 등과 관련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이번 당헌 개정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반대를 하더라. 대표가 나보다 너무 착하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김지호 부대변인. 일단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하다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같이 참여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규정이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규정 개정이라 국민의힘에도 있는 당헌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거에 선거에 많이 패배하다 보니까 민주당보다는 좀 더 당내 선거에 있어서 개혁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헌정 중단이나 여러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당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출마를 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나 지지층이 바라는 것은 사실 이기는 민주당, 현 지도부가 어렵게 출범했지만 야당으로서 지금 이렇게 집권 초기에 야당으로서 어떤 총선에 대승하고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좀 현 지지층, 현 지도부에 대한 신임이 매우 강하고 이런 것들을 또 저희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검토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재명 대표님 연임 관련해서는 사실은 재판도 많이 받고 있고 지난 2년간 혹사를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이기는 민주당 이거 가지고 계속 연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숙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려고 했는데 강전의 부위원장께 한 개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반대하는 상황,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했던 상황,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이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피로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일주일에 4번 정도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글쎄요. 2년이라는 당대표의 임기 동안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기소가 된 것까지 해서 4개의 재판이 있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2년 안에 이 4개의 재판 중에 어느 하나는 적어도 1심 판결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는 당내에서 이번에 뭐 비명 행사로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굉장히 원내에 많이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지만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어떠한 분위기일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를 출마하지 않고 뭐 가까운 사람들을 당대표로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2년 안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변심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이 다음번 대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대선 주자로서 마지막에 민주당의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공천권을 당시 흔들릴 수 있는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위치를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단단하게 하고 그러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네. 지금 프로세스로서 맞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네.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으로서는 원내에 진입한 사람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번 당원당규 개정안 것도 네. 그런 과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